네, 안녕하세요. 염승원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6년 2월 10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아직 장이 끝나진 않았는데 시장이 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그래도 오늘은 뭐 물론 이제 뭐 계속 오르면 좋죠. 좋은 건 맞는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하루에 막 몇 퍼센트씩 급등하고 그게 꼭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좀 이 변동성을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변동성이 좀 줄고 있어요. 예. 거래도 좀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 점은 저는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너무 변동성 클 때는 올라도 불안, 내려도 불안한데 이제 고거는 좀 진정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 뭐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또 설 명절이니까 뭐 고거 앞두고 쪼금 이제 그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휴 이후에 또 방향성이 나오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고걸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슈 몇 개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강연회 합니다. 이제 오늘 그 올라왔고, 2월 21일 토요일 날 오후 1 시부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6 층에서 하고요. 혹시 이건희 대표님이라고 아세요? 요즘에 저도 이게 잘 아는 분은 아닌데, 저도 이제 강사 섭외를 해야 되니까 제가 직접 다 하는데, 이게 뭐 유튜브도 보고 요즘에 좀 어떤 분이 잘하시나 찾아봤더니 이건희 대표님 잘하시더라고요. 뭐 댓글 평도 되게 좋고, 그래서 이제 한번 전화를 드렸고, 예, 흔쾌히 허락을 해 주셔 가지고 이제 먼저 이건희 대표님이 1 시에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마무리하고 아마 고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 이제 요것도 인제, 잠깐만요. 어디죠? 저희 여기 그 공지가 이미 올라와 있으니까 진행 중인 이벤트 잠깐 보여 드릴게요. 여기 올라왔죠. 예. 그래서 저희 회사 뭐 홈페이지도 있을 거고 HTS나 MTS 보시면 되는데, 들어가셔 가지고 여기, 예, 여기 이건희 대표님이시고 요거 자세히 보기 있고, 여기 150 명인데 일단은, 네, 한번 보시고 여기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기 자세히 보기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예. 여기 누르셔 가지고 자세히 보기 딱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고,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오셔도 되는데 이제 지난달에 아주 난리가 나 가지고 170 석인데 260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참, 예, 뭐 서서 보신 분들 너무 불편하셨는데, 예, 분명히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예, 오셔도 되지만 이렇게 신청을 못 하시고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불편하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고건 미리 좀 양해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 불편하게 보실 수 있다. 그게 좀 불편하시면 이게 어쨌든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예, 어쨌든 많이 오시면 저희도 좋은데, 예, 혹시 이제 등록이 안 되셔 가지고 나중에 그냥 거의 현장에서 접수하시는 분들은 쪼금 불편함을 좀 감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 좀 먼저 미리 좀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연에 먼저 좀 말씀드렸고, 그리고 미국 증시 그다음에 구리 얘기 좀 해 드릴게요, 오늘의 차트. 그다음에 연기금 공제에서 코스닥 투자 비중 10% 까지 확대한다는 얘기가 있고, 코스닥 액티브 ETF 출시 경쟁 본격화되고 있고 3월 첫 상장할 거로 봅니다. 코스닥이 오늘 좀 빠졌지만 수급이 좋을 것 같고요. 홍콩의 슈퍼리치가 30 명이 집단 방한했대요. 한국을 좋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ST팜, 현대차, SK이터닉스, 크래프톤, 신세계, OCI, 대주전자재료, 그다음에 테스트 속, 요거는 쪼금 오늘 이게 좀 내용이 길어서 요건 좀 마지막에 시간이 되면 할게요. 예. 안 되면 쪼금 다음 뭐 내일 하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건설, 요즘에 건설 좋죠. 어제도 좋았고, 근데 "건설 사야 될 때다."라고, 예, 시정직권에서 보고서 나왔고, 젖은 눈과 긴 언덕, 요건 이제 우리나라 자산 시장 관점에서 좀 되게 잘 적어 주신 글이고, 증시 급등은 다음 연도, 요새 내수주 좋죠. 예. 고 내용이고, 저희 당사에서도 오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코스피 5,800 으로 목표 지수 올렸고요. 요즘에 항공주 좋죠. 그리고 슈퍼사이클, 요거는 원자재.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이에요. 저도 비철금속을 좋게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제 은과 금보다는 저도 비철금속. 비철금속 구리, 아이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걸 좀 뜻하면 알루미늄. 그다음에 공신은 대한조선, SK이터닉스, 디지털대성, 소켓, 테스트 소켓도 이제 시간이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그 오라클 때문에 미국 증시가 급등했어요.
나스닥이 0.9%, 3대 지수 모두 올랐고, 야간 선물도 그 덕에 좀 반등을 했습니다. 일단 다우는 역사적 5만 선 돌파하면서 유지됐고, 오라클은 소프트웨어는 죽지 않았다라는 이제 내용의 보고서가 나오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뭐 비트코인도 7만 선 유지했고, 금도 오늘 또 올랐고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다 좋았어요. 월요일 미국 증시는 이제 금요일 상승세를 이어갔고, 이날 가장 크게 좋았던 건 이제 DA 데이비슨이라는 곳에서 오라클을 매수로 올려버렸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죽지 않았다 라고 일단 선언을 했습니다. 오라클 주가는 이제 9.6% 급등했고, 마이크로소프트 3%, 팔란티오 5% 이렇게 각각 반등해. 뭐 반도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모두가 오는 게 아니라 먼데이닷컴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이제 업무 관리, 협업하고 막 이런 소프트웨어 만들어주는 회사인데, 여기도 이제 사스라 그러죠. 월 구독료 받고 이제 소프트웨어 제공하는 그 회사인데, 여기 주가가 하루 만에 20%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실적은 좋았는데 이번 이제 올해 매출 가이던스가 기대에 못 미친 거죠. 거기다 AI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모델 AI가 이거 소프트웨어 기업들한테 위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죠. 경제 지표는 좋았습니다. 뉴욕 연준의 1월 소비자 기대지수사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이건 뭐냐면 1년 후에 물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3.1% 될 것 같은데요. 근데 12월에는 한 3.4%를 예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거보다 떨어졌죠. 그 얘기는 사람들이 물가에 대한 부담을 안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고용 보고서 나오고요.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고용 보고서는 약간 안 좋게 나올 것 같고, 금요일에는 소비자 물가, 이게 중요합니다. 요게 좀 안정적으로 나오면 우리나라 이제 설 연휴 이후로 증시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기금속 시장도 좋았고, 비트코인도 괜찮았고, 일본은 뭐 아시죠? 니케이 지수가 어제 폭발한 거, 다카이치 산하의 이제 총리가 압승을 했죠. 자, 오라클이 급등했던 건 DA 데이비슨의 길 누리아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Software is not dead. 죽지 않았다. 오픈 AI가 여러 전략적 실수를 바로 잡고 있다. 오픈 AI가 최대 이제 고객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라클에 수주를 많이 줬어요. 근데 여기가 휘청거리면 오라클도 안 좋겠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안 좋고 엔비디아도 안 좋아요. 다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런 보고서를 쓰니까 엔비디아까지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좀 살아났고, 오픈 AI가 이미 최대 그러니까 요즘에 좀 현금을 좀 많이 확보하고 있대요. 분기 말까지 1,0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 달러면 얼마인가요, 이게? 한 140조? 140조 원 정도 되는 돈이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지을 돈은 충분하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AI 때문에 AI가 코딩해서 소프트웨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봐요. 이게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죠? 기존 AI,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이 제국을 약간씩 갉아먹는 거예요. 일부를 뺏어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넘기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PER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이제 우려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기업들한테. 자, 엔비디아 올랐고, 마이크론은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HBM4가 엔비디아 차세대 플랫폼 루비는 탑재 안 될 거란 얘기가 있죠. 그래서 하이닉스랑 삼성이 다 가져갈 것 같고, 마이크론한테 안 좋죠. 오라클 급등,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는 반도체 기업입니다. 아마존 클라우드 여기에 이제 그 수년간 수십억 달러 규모를 이제 공급한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칩 만드는 회사예요. 뭐 자동차용 칩도 하고. 먼데이닷컴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소프트웨어 기업이고, 가이던스가 안 좋았고, 힘스에노스는 복제약 만드는 회사예요. 노보노디스크 위고비를 만들어서 이제 출시한다고 발표했는데 이제 철수하겠대요. FDA가 잠재적 조사, 이거 너네 불법 아니야? 허가 받은 거야? 왜냐면 노보노디스크가 소송을 걸겠다고 해버렸거든요. 왜냐면 아직까지 특허가 있는데도.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철수한다고 하니까 주가는 이제 힘세너스는 폭락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미국은 한번 정리해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사실은 좀 주말에 또 편지 쓴 내용도 일부 들어가 있지만, 구리가 참 소프트웨어가 몰락하는 걸 보면서 반대급부로는 구리가 좋아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구리 지금 가격인데 뭐 거의 역사적 고점이죠. 그래서 디지털 시대의 붉은 황금이다.
그러니까 디지털 세상은 무한복제가 가능해요. AI가 코딩 쳐 가지고 저 법률 자문 프로그램 만들어 버리면 되고요. 좀 무서운 세상이죠. 그럼 희소성은 떨어져요. 그죠? 네. 희소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주식 투자에서. 근데 AI 데이터 센터를 AI 코딩으로 복제할 수는 없잖아요. 건설사가 건설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건설주들도 여전히 괜찮게 보는 게 국내 주택도 괜찮아요. 살아날 거고 데이터 센터도 건설사가 집니다. 원전도 건설사. 건설사 없으면 AI 세상 지금 우리가 이 첨단 산업으로 가는 거는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굴뚝 산업이 진짜 중요한 거고. 근데 주식시장 본질적으로 공급 부족 좋아하잖아요. 예. 그 키워드에 잘 맞는 이 광물이 구리라는 거죠. 구리 한 줌 얻으려면 25년 걸린대요. 너무 오래 걸리죠. 최소 10년에서. 그래서 구리는 예. 그러니까 하나의 구리광선이 본격적으로 생산 시작할 때 10년에서 25년. 탐사에서 발견까지 5에서 15년.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하고 인허가도 받아야 돼요. 또 그거 이제 캐려면 구리 이제 그 건설도 해야 되고 환경 영향 평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생산하는데 또 1-2년 걸리고 진짜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걸리는 산업이에요. 기존 광산도 막 이렇게 폐쇄되기도 하고. 그리고 저렇게 캔다고 해도요. 이게 뭐 무슨 문제가 있냐면 품질이 점점 떨어진대요. 예. 이런 부분도 좀 이제 문제가 있죠. 근데 그렇다고 구리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구리 없으면 데이터 센터가 없어요. 예.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공급이 어렵다는 거죠. 수요는 느는데. 광산들은 점점 노후화되고 91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발견된 의미 있는 신규 구리 매장지가 단 14개밖에 없대요. 구리의 평균 함량, 품위도 떨어지고 같은 양의 구리를 생산하려면 더 많은 비용과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제자리고요. S&P 글로벌에선 전 세계 구리 수요가 25년 2,800만 톤에서 2040년 4,200만 톤으로 50% 급증하는데 공급은 1,000만 톤 부족할 거래요. 2040년 되면. 이렇게. 공급은 부족하다. 요만큼이 비는 거죠. 구리 재활용, 그러니까 요 밑에가 구리 공급인데 요만큼은 재활용, 요 밑에는 구리 채굴로. 근데 이만큼이 이제 줄어들어요. 점점. 그러니까 구리는 심각한 공급 부족으로 가요. 2030년 이후부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 수요는 재생에너지에 들어가죠. 전기차는 내연기관보다 4배 구리가 더 많이 들어가죠. 데이터 센터에는 막대한 전력, 그 전선들, 통신 케이블 다 구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될수록 기반이 되는 물리적 자원인 구리의 중요성은 참 되게 아이러니한 현상이죠. AI 시대에 정말 옛날 자산인 구리가 부각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구리광산 ETF고요. 구리광산에 직접 투자하는 ETF가 글로벌 엑스에서 나온 코퍼 마이너스 ETF라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유명하죠. 그다음 구리 채굴 기업에 투자하는 거죠. 프리포트 맥모란 미국의 BHP 그룹. 이제 국내에서는 LS 전선, LS죠. 대한전선, 전선 회사가 있고 LS는 또 LS M&M이라는 회사, 자회사가 따로 있죠. 구리 가공하는 풍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밸류체인 보시면 되겠고 이 디지털 기술이 세상을 바꾸고 있지만 그 혁신은 결국 현실 세계의 자원을 기반으로 합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구리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죠? 1분에 한 번씩 구리를 복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모든 투자에 리스크가 따르니까 뭐 갑자기 경기 침체가 오거나 중국 소비가 제일 많거든요, 구리는. 그래서 뭐 그런 일이 발생하면 구리값이 좀 떨어지겠지만 구조적으로 공급 부족, 수요는 증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귀금속보다는 좀 구리 쪽 요쪽이 이제는 좀 낫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실적은 그 저번에 말씀 못 드렸던 것들 잠깐만요. 여기 인텔리안 테크가 뭐 어제 오늘 좀 나왔던 것들인데 인텔리안 테크가 실적이 보시면 되게 잘 나왔죠. 매출 작년에 적자 봤는데 요새 주가 올라갈 만하고요. 적에도 게이트웨이 안테나 매출이 가속화하고 있고 적에도 위성 서비스의 글로벌 안정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평판 안테나, 네모나게 생긴 안테나 있어요. 군용 위성 통신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용도 줄이고. 자, 신세계가 요새 뭐 우리가 보통 신세계나 현대백화점은 야 저건 너무 옛날 산업 아니야 막 이러지만 요새는 구경제가 왕이에요. 그죠? 신경제보다. 그래서 이번에도 좋은 실적을 냈고 SK 이터닉스도 예상은 좀 안 보이는데 작년보다 이게 작년이거든요.
작년보다 월등히 좋은 실적을 냈고 VM 흑자전환 제주항공이 깜짝 놀랐습니다. 대규모 흑자전환 성공했어요. 그다음 YN텍은 폐기물 이제 관리하는 회사인데 여기도 71억에서 261억의 영업이익 점프. 엑시코는 반도체 이제 기업이죠. 근데 이제 반도체 DRAM 수요 증가로 인해서 대규모 흑자를 냈습니다. 여기 아마 낸드 관련주일 거예요. TFE는 소켓 회사죠. 여기도 예상보다 월등히 좋은 영업이익을 냈고 리노고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좋은 실적도 냈고요. KT도 예상을 좀 상회하는 그런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이슈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원투게더. 자, 정부가 기금 운용 평가할 때 벤치마크의 코스닥 편입을 결정했대요. 지금 연기금이 코스닥 투자하는 거는 5조 8천억 정도 된대요. 국내 주식 비중이 국내 주식의 3.7%밖에 안 돼요. 근데 코스닥 비중이 그보다 못한 경우도 있고. 근데 기존에는 코스피만 반영하던 국내 주식형 평가 기준 수익률에 코스닥 150을 넣겠다는 거죠. 5%로. 3.7이 아니라. 그럼 올려야 되면 일부 연기금은 10%까지 늘리겠대요. 예. 근데 국내 증시 총 시총 대비 코스닥 비중은 12%인데 지금 연기금은 3%밖에 투자를 안 하니까 일단 10%까지 늘린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5조 원 이상의 신규 자금이 들어온대요. 5조 원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코스닥은 5조 원이면 엄청 큰 돈이에요. 그죠? 코스피로 따지면 50조 원이에요. 규모가.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다만 근데 코스닥을 우리가 밸류 보고 투자하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모멘텀이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긍정적이고 또 3월에 코스닥 액티브 ETF는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개입을 해서 종목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ETF입니다. 지수를 그대로 추정하진 않아요. 타임폴리오에서 3월 초에 이거 출시 준비 중에 있대요. 이러면 또 돈이 또 들어오겠죠. 그래서 액티브 ETF란 일반 ETF가 특정 지수를 그대로 추정하지만 이건 아니죠. 그래서 실적 가시성, 기술 경쟁력, 밸류에이션 등을 종합해서 우량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거죠.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도 출시 배경이고,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또 시장에 수급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대가 되고, 홍콩의 슈퍼리츠가 30명이 방한을 했대요. 한국 증시 더 오른다. 그래서 초고액 자산가들이. 근데 요즘에 그 홍콩에 상장된 한국 레버리지 ETF가 있대요. 2배짜리. 우리나라는 종목 ETF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SK하이닉스 2배 추정 ETF가 있는데 순자산이 1조가 넘고 상장 후의 수익률은 163%. 4개월 만에 엄청난 일이 발생했고 CSOP 삼성전자 데일리 2배 레버리지는 상장이 500% 상장했대요. 그러니까 한국이 워낙 반도체 좋으니까 여기에 투기적인 돈들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0만 팔로워를 보유한 핀플루언서 선행귀한이라는 사람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총 3억 6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자기가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귀국하면 구독자와 친구들한테 한국 요거를 공유할 예정이래요. 그래서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 잔액도 1681조 원으로 2.5배 증가했고 아랍에미리트나 이런 데서도 대규모 투자를 집행한다고 하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 기금도 국내 운용사와 접촉하고 있고 그러니까 글로벌 자금들이 한국을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이 되게 좋아지는 것 같죠. 국내 수급도 좋고 외국인 수급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자, 일단 이제 기업들 좀 몇 개 말씀드릴게요. 현대중공업은 메리츠증권의 백이원 연금이 여전히 최선호주다. 이번에 실적이 좀 어제 안 좋게 나왔지만 일회성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괜찮게 보셔도 돼요. 상선해양 엔진이란 본업의 성장이 견고하고 K군함 수출도 기대하고 있고 왜 하락하나 LNG 요즘에 좀 중국이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우려하는데 중국이 이번에 저가 수주한 거는 대부분 자국 물량이래요. 자국 LNG 수입 물량. 그래서 이걸 너무 큰 의미 부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현대중공업은 그리고 가격 인상이 가능한 200kg급 K급 초대형 LNG선이 있대요. 일반적으로 174K급이래요. 근데 200K급도 건조가 가능하고 그래서 요쪽에서 좀 또 나오면
호재가 될 것 같고 울산에 2개 도크가 있는데 16에서 18척 건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락하냐? 25년 4분기 실적은 과거 현대중공 실적에 현대미포에 한 달치만 반영됐대요. 12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이제 빠져 있고 추가 성과급도 좀 있었나 봐요. 예. 그래서 1분기부터는 또 조금 회복될 거다 이런 내용이고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4분기 부진은 성과급이다. 일회성이다. 전분 매출은 오히려 증가했다. 예, 생산성 개선되고 성과도 올라가고 해양사업 수익성도 개선됐다. 예, 한마디로 내용 다 좋아요. 좋은데 일회성과 현대미포 일부 빠진 거 이 부분들이 좀 반영되면서 좀 부진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회성이죠. 다만 이제 지금 최근에 조선주하고 방산주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이거 좀 약간 식어버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식어가는 좀 그 부분은 좀 있을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쉬어가지만 또 쉬어간다면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 ST팜은 실적 좋았고요. 예. 특히 이제 올리고 이제 RNA 치료제 원료 의약품이죠. 그게 이제 성장을 견인을 했고 특히 상업화 옛날에는 임상 시험할 때 쓰는 그런 RNA 치료제 원료를 많이 공급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임상 시험했던 그런 이제 의약품들이 FDA 승인받고 상업화된 거예요. 그럼 물량이 훨씬 커지죠. 그 비중이 4분기에 80%까지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익이 좀 증가하는 거죠. 매출하고.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죠. 임상물질 공급한 품목들이 허가 단계에 들어가면 25년 총 7개가 상업화 되면서 원료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된 거죠. 올해 1월에도 830억 규모에 올리고 공급 계약을 또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좀 급격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천억 정도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잔고가. 그리고 80%가 상업화 품목. 하반기엔 또 고지혈증 치료제 같은 시장 규모 큰 것도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가 참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ST팜도 예전에 많이 좀 소개도 해드렸고 참 답답했어요. 안 가가지고 기억이 나죠. 작년에 참 이게 이런 거 보면 주식 투자가 참 이때 괜찮았거든요. 그때도 제가 계속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워낙 많이 하셔가지고 말씀드렸던 건 괜찮다. 근데 다만 주가가 이렇게 그때는 너무 부진했어요. 사실 뭐 잘 가지도 않고 다른 바이오 갈 때도. 근데 이제 좀 늦었지만 이제 드디어 좀 움직였고 아직은 끝은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상 최고가 왔고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여서 더 우상향하기를 일단 펀더멘털 자체가 좋으니까 뭐 괜찮게 보셔도 되겠고요. 현대차는 최근 보스턴다이미스 영상을 그러니까 최근 보스턴다이미스가 로봇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얘가 막 덤블링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아틀라스 유튜브 검색하시면 한번 시간 될 때 보세요. 디지털 트윈 공장의 학습을 마친 아틀라스가 이제 별도 학습도 안 하고 실제 산업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틀라스는 실제 환경에 예상치 못한 상황도 스스로 대응하는 능력을 보유했고 이 같은 범용 휴머노이드가 최종 완성되면 현대차는 자동차 생산 혁신을 가속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로봇 공장 이제 자동차 공장에 투입돼서 막 만드는 거죠. 예. 그럼 이는 자율주행 파운드리 전략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자율주행 차를 이제 위탁 생산할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현대차가. 그럼 로봇이 그 차를 제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기계적 완성도, 시뮬레이션, 트레이닝 역량, 예. 이런 상용화 전략, 양산 전략 측면에서 로보티스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제가 졸았나 봅니다. 이렇게 오타가 많나요? 현대차는 테슬라가 독점해온 자율주행 및 로보틱스 미래 가치를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대안이다. 거기 보면 테슬라보다 훨씬 저평가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내용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 모멘텀이 지금 없어요. 뭐 나올 만한 게 당장. 그게 좀 소강 상태인 거예요. 이제 여기서 뭔가 새로운 모멘텀을 좀 기다려 봐야죠. SK 이터닉스는 이번 4분기 실적 기대치에 부합했고 신한우의 그 해상풍력 개발 용역이 인식되면서 실적 좋았고 분기 평균 1개 이상의 솔라닉스 이게 태양광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 중이고 4분기 실적 좋았죠. 영업이익 63%. 그다음에 ESS 중앙 계약 시장 이거는 이제 ESS 관련 사업자를 정부가 이제 지정해 주는 거죠. 그걸 이제 입찰을 하는데 2월 중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되면 또 추가 증익이 나올 수 있고요. 태양광은 연간 솔라닉스 5개 정도 프로젝트가 가능하고 그동안은 개발 위주였는데 개발한 다음에 운영하면 거기서 운영 수익이 나오거든요. 그 중심에 이제 고마진 사업 구조로 전환이 올해 이루어질 것 같다. 실적도 좋았고 성장도 했고요. 개발에서 영역으로 사업 구조 전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은 좀 아쉬워요. 4분기 추정치를 대폭 하회했고 4분기 안 좋을 거란 얘기는 있었어요. 1분기 좋아지고. 근데 그거보다는 더 안 좋았습니다. 모바일 부진, 또 언노운 월드란 게임, 그 언노운 월드의 이제 소송 비용 이런 것들이 좀 인식이 됐고 올해 크래프톤은 이제 펍지 그 배틀크라운드 아시죠? 이렇게 막 총 쏘고 거기서 이렇게 경쟁하면서 살아남는 게임이에요. 예. 서바이벌 게임인데 그걸 이제 펍지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 IP 연간 매출 2자릿수 성장이 일단 목표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모바일은 4분기 중국 트래픽 증가하고 1분기 견조함을 좀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PC가 좀 증명할 시간이다. 이제 PC 지금 업데이트도 좀 됐고 업데이트도 최근에 했었고 예. 그리고 자기 주식은 요건 환영할 만하죠. 돈 잘 버는 회사는 맞아요. 그래서 주주환원 하겠다. 1월 신년 이벤트로 화평정영이 매출 순위 1위를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스팀, 펍지도 여기도 이제 그 PC용 플랫폼이거든요. 1월 역대 최대 매출. 그래서 아마 1분기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또 3월에 추가 업데이트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업데이트 스케줄을 알려준대요. 그런 거에 따라서 또 분위기가 바뀔 수는 있겠죠. 반등을 위해서는 펍지의 성장 지속성 확인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1조 원 이상의 이익으로 현금으로 안정적이고 이를 기반으로 주주환원도 발표하는데 펍지의 성장이 지속될지 신작 모멘텀이 있을지를 좀 시장 의심하고 있어요. 이거를 좀 한번 우리가 확인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 이거 써주시면 이게 다른 내용입니다. 실수할 뻔했네요. 삼성증권 오동환 연구원이 쓰신 거예요. 요 내용은 예. 두 개를 좀 분리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인 오동환 연구원이 좀 보수적으로 보세요. 예. 그리고 하나증권의 이준호 연구원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그런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자 신세계 영업이익 기준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고 영업이익 62% 급증했고 본점 리뉴얼도 했고 내수소비 회복될 것 같고요. 면세점은 흑자 전환 성공했고 호텔도 호조고 강남점 임대 수익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부의 효과 이제 자산 가격이 오르니까 또 중국인도 일본 안 가고 한국에 오고 면세점도 이번에 철수하면서 수익성 개선 기대됩니다. 1분기 영업이익 10% 증가할 거로 전망하고 주식시장 강세, 뭐 백화점 명품 패션 판매 호재가 좋대요. 외국인 매출 비중도 7.1%까지 늘었고 자회사 신세계인터 센트럴시티도 좋았습니다. 배당도 늘리고요. 예. OCI가 4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155억 증가하면서 좋았습니다. 흑자 전환 성공했고 반도체 소재가 좋아요. 특히 인산, 과산화수소, 폴리시공 여기다 반도체 들어가는데 인산은 국내 1위 업체예요. 그래서 반도체 이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그리고 베이지 케미칼 전기 보수에도 카본 케미칼 이 카본은 카본 블랙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주로 타이어 회사들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타이어 좋아지고 반도체 살아나면서 방향성 좋아진다라고 보시고 대주전자 재료는 이제 NH에서 이게 실리콘 음극재로 우리 알고 있는데 전도성 페이스트 요 사업도 좋아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 대유전자의 태양 전지용 은 페이스트가 있어요. 이게 우주에 들어간대요. 우주에 들어가는 그 태양광 있죠. 거기에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주가 급등한 거예요. 예. 테슬라 이제 관련주로 분류가 된 거죠. 실적도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우주 태양은 저는 아직은 좀 시간 많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한 급등은 오히려 좀 단기 차익 실현 재료로 활용하시면 좋겠고 안 좋을 때 편입을 하시고 이 2차 전지는 급등하면 좀 줄이시고 그런 전략이 낫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건설 쪽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건설 사야 된다. 신영의 박세라 이제 권혁 연구원님이 우리 이제 건설업의 본질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형 이제 뭐 종합 건축하는 거죠. EPC로 주택주로 재건과 남북 경협으로 불리는 그 이름만 달라질 뿐 건설업의 본체는 사라졌다. 건설의 본질은 피지컬 프로그램 서버죠. 예. 해결사죠. 해결사. 그래서 집, 전기, 도로, 댐 등을 해결하는 산업이다. 이렇게 써 있고 기술이 혁명을 시작하지만 인프라가
예. 이 혁명을 완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혁명에서도 철도 항만이 그랬듯이 AI도 데이터 센터와 전력 없으면 작동하지 않는다. 이 물리적 병목 구간이 극심해지는 이 거대한 전환의 시대에 건설에 대한 수요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그래서 AI는 사실 실체가 없잖아요, 우리가 딱 봤을 때. 근데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요 AI 혁명의 실체화를 위해서는 그 데이터 센터 같은 걸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평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제조업은 좋은 제품을 만드는 능력이 핵심이고, 조선업은 복잡한 시스템을 공장에 조립해 인도하는 산업이다. 반면 건설은 부지, 규제, 이해관계자, 금융, 공정, 조달, 안전, 품질, 준공 이후 운영까지 뭐 정말 복잡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한 덩어리로 엮여 있다라고 보시고, 건설사는 기술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런 것들 다 해결해 줘야 돼요. 예. 그래서 건설업의 본질과 그 가치가 이제 주목받는다. 그 핵심에 우리나라가 있다. 근데 요새 건설주들 좋죠. 그래서 건설 살 때가 됐다. 근데 한국의 건설사를 찾는 이유는 반복된 원전 수행 경험, 가성비, 공기도 잘 준수하고 40년간 중단 없이 건설을 해왔고요. 그런 강점이 있고, 또 미국 정부의 핵심 어젠다인 원전, 첫 번째 대형 원전이 페르미에서 시작될 거고, 또 소형 모듈 원전 SMR은 팰리세이드, TVA, 여기에 모두 현대건설이 파트너로 등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도 좋아지죠. 예. 어쨌든 정부가 공급 늘리거든요. 그래서 대형 공공부지 착공, 노후청사, 유휴부지를 이제 서울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용산국제업무지구, 과천 경마장, 노원구 태릉 CC, 서울의료원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거기에 이제 뭐 아파트나 이런 개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상위 10대 건설사의 정비 사업 수주 규모가 작년에 50조 정도 예상을 하는데 2배 늘었어요, 24년 대비. 근데 26년에는 77조까지 늘어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충분히 큰 사업장 규모로 대형 건설사도 또 들어갈 수도 있대요. 그래서 GS건설, 또 현대건설이 뭐 제일 주도주였죠. 근데 너무 이제 뭐 올라서 좀 부담이고, 삼성 E&A도 에너지 사업으로 재평가. 오늘은 뭐 대우건설 난리가 났죠. 엄청 올랐고 빅베스, 그러니까 4분기에 덜어버렸어요, 비용을. 그래서 오히려 그게 호재가 됐고, 원전 쪽을 좀 강화하는 것 같고, DLNC는 가장 안정적이죠. 그리고 작년에 도시정비 사업 수주도 잘했고 주택 잘해요. 근데 플랜트에 대한 의문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주가 상당히 저평가돼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건설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크로 좀 얘기해 드릴게요. 젖은 눈과 긴 언덕이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 취약점으로 자주 지적되는 게 금융자산 부족하다. 그죠? 이건 뭐 항상 지적됐던 부분이죠. 근데 이 때문에 노후 대비가 불안정하고 내수 기반도 약하다는 점이 자주 언급됐었죠. 그래서 현재 한국의 가계 및 비영리 단체의 금융자산이 6천조래요. 엄청 많죠.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그러니까 부채 대비해서 금융은 한 2.5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의 이제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이 되게 이제 낮으니까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올리자, 요런 이제 내용이고, 사실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은 요렇게 낮아요, 금융 부채 대비 자산 비율이, 금융자산. 미국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네. 일본 경제도 되게 높아요. 일본도 높은 편이죠. 20년 이상 이제 저성장에도, 인구 감소에도 금융자산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금융자산이 적은 편이란 얘기죠, 부채 대비해서. 그래서 가계당 평균 금융자산이 1억 3,700만 원, 여기에 전월세 보증금 27%, 이거 제외하면 1억 정도가 가계 평균 금융자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마저도 은행 예적금, 보험료, 연금 뭐 이런 거 다 하면 그런 것들이 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가계소득에서 자산소득은 이제 이 가계소득에 포함되는 자산소득이 이자 배당소득인데, 미국과 이제 비교할 때 한국은 또 이자와 배당소득 비중도 되게 낮은 편이고요. 예. 근데 이제 2020년 기점으로 미국은 이제 배당이 엄청 늘어났는데 한국은 좀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가계의 순부채는 이제 0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왜냐하면 이제 부채 많아도 보유연금이 많아요, 배당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 그래서 한국 가계는 근로소득이 많고 사업소득, 근데 이게 금융소득이 없죠. 그죠? 이런 이자는. 근데 지금 이제 정부가 하려는 건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배당에 분리가세도 해 주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또 퇴직연금에 기금화도 할 거고. 그러니까 주식을 좀 이제 키우는 게 여러 목표가 있어요. 이게 금융시장을 키워주는 게 이제 미국처럼 가야 된다. 예. 그래야 이제 안전판이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은행 이자만 가지고는 이제 힘든 세상이니까.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배당 소득과 이자 소득이 이렇게 늘어났고 그러니까 이게 부채가 순부채가 요밖에 없어요. 되게 단단한 거죠.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우리도 가고 있으니까 긍정적이고 이거의 가장 마중물 역할은 뭐죠? 주식시장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이해해 놓으시면 '아 정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큰 변화가 있구나.' 이게 AI 때문만이 아니고 이런 이제 금융시장의 자산시장의 구조 자체가 변하는구나. 요걸 또 한번 인지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신성장 산업의 투자 확대되고 이런 것들을 또 주식시장에서 자금 조달하고 채권 시장에서 조달하고 그죠? 이 금융시장이 워낙 발달돼 있으니까 오늘도 뭐 구글이 엄청난 회사채 발행했죠. 또 가계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자도 받고 투자해서 소비 늘고 이 소비가 또 뒷받침이 되고 그죠? 예. 그래서 요런 방식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내용이 좋더라고요. 아 우리가 너무 뭐 요즘에 반도체 좋으니까 주식시장 좋고 이런 것도 있는데 정말 이제 그 금융시장이 너무 이게 우리 개인들의 금융 이 소득이 너무 적었거든요. 이게 바뀌는 원년이 작년부터 시작이 된 거고 이게 그냥 일회성으로 끝날 문제 아니고 정말 큰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뭐 앞으로도 주식시장 또 폭락도 하겠지만 그저 뭐 영원히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머물러야 되는 이유는 뭐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이제 벌써 5시 17 분이어 가지고 다 못 하겠는데요. 자 증시 급등은 뭐 어쨌든 한 데까지는 할게요. 코스피 급등은 2026년 GDP와 소비 심리를 자극한다. 2025년 코스피가 지금 1 년도 안 돼서 2배 올랐잖아요. 근데 주가 급등은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당장 미치는 게 아니라 약 1 년간 수차를 두고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기본적으로 위험 선호 심리와 소비 심리는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팬데믹 때 좀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위험 자산이 자꾸 오르고 뭐 소득이 이런 소득이 좀 늘어나면 또 소비 심리 당연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이닉스가 성과급 받은 거 아시죠? 그래서 실제 신세계 아까 보셨잖아요. 실적이 명품 매출이 는 거예요. 그래서 1년 후행한다고 하는데 올해 아무튼 소비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백화점 매출 증가율이고 코스피 상승률 못 쫓아가죠. 쫓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백화점의 상승을 일시적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호텔의 상승 또 유통 뭐 건설주도 마찬가지고 저는 건설도 괜찮게 봐요. 예. 그래서 다 내수주니까 '내수주 무시하지 말자.' 이 말씀 드리고 싶고 의류주 물려 계신 분들도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내일 할게요. 좀 쪼금 내용이 있어서 네 오늘 못할 것 같고 항공주하고 원자재 좀 간단히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역대 최고 월간 실적 지금 1월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여행 수송 실적이 688만 명을 기록을 했고 인천공항 창립 이래 역대 최다 월간 수송객 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 국제선 탑승률 또한 89.8%에 달해서 전년 동월 대비 무려 4.7% 포인트 개선됐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국제선 여객 수송 26년도에 굉장히 높게 출발한 거죠. 예. 여기서부터 이제 스타트를 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본 노선이 이제 역대 최고 실적을 좀 달성을 했고요. 제주항공 그리고 이스타항공, TA항공 이런 이제 저 저비용 항공사들의 국제선 판매 실적도 성장세를 좀 주목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성수기인 1 분기에 들어선 현 시점에서 이 전분기 대비해서 더욱 강한 여객 수요가 확인되며 연간 실적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도 이제 외국인도 많이 오고 우리도 많이 나가고 항공주도 좀 이제 취약 지난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어쨌든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오늘의 차트랑 이제 일맥상통한 건데 슈퍼사이클의 서막, 원자재 내 순환매, 케비노시발 긴축 우려 직면한 귀금속. 그러나 이 같은 우려는 다소 과도하다. 케비노시도 매파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우리가 오해했던 거죠. 이제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 중간 선거 앞둔데 여기서 뭐 케비노시를 임명한 건 금리 낮추란 얘기예요. 예.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ISM 제조업 지수도 돌아섰고 유동성이 뒤늦게 이제 경제 지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원자재 특히 이제 비철금속 쪽을 떠날 때가 아니라 적극적인 베팅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 같고 최대 비철금속 소비국 중국도 돈 부양합니다. 예. 최대 추가 부양이 나서니까 이것도 긍정적이고 중국은 이미 행동에 돌입했대요. 예. 뭐 재대출 금리나 MLF 금리나 이런 이제 뭐 금리들을 다 낮춰주고 있고 지방 정부는 또 부동산 규제까지 완화했거든요. 그리고 투자도 많이 늘리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원자재 내에서 사실 귀금속이 먼저 올렸죠. 요건데 이제 비철금속 가고 에너지 가고 농산물인데 우리는 여길 봐야 돼요. 여기 대장은 구리가 되겠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귀금속이 이거 과거 스토리예요 다. 예. 나중에 가는 게 농산물이고. 그래서 이제는 비철금속이 주도할 차례이며 예. 로봇 수요가 구리에 좀 영향을 주지만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도 그런 이슈가 이제 가격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기금속 주도의 상승기에서 비철금속과 에너지로 주도권이 넘어가는 원자재 순환매의 초입에 진입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는 비철금속에 적극적으로 베팅해야 될 시기고, 구리는 아까 설명드린 이제 광산 노후화, 근데 데이터 센터, 그래서 앞으로 목표 가격은 톤당 $18,000까지, 이게 지금 $13,000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올라갈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은 이제 긴축 이슈 때문에 좀 조정받았고, 이제 너무 올라서 조금 실순이 있어요. 예. 그래서 조금 비중은 이제 중립으로 가자,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하고 아까 이제 시황 보고서 하나 못 보여드린 건 내일 하고요. 공시는 일단 이제 대한조선이 또 수주 따냈습니다. 원유 운반선 올해 진짜 수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건 넘어가고, 기존에 했던 내용은 이제 겹쳐요. 요거는 넘어가고, 밑에 요것만 좀 보여드릴게요. 수주 내역 1월 14일부터 15일, 29일, 2월 9일까지 올해 들어서만 8척 1조 195억 원을 수주를 따냈습니다. 잘하고 있고요. SK 이터닉스는 신한우이 해상풍력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것 같더라고요. 지분 취득했죠. 16.67%. 그래서 신한우이 여기 해상풍력 이제 요게 개발에 들어가고 15메가와트가 발전기 26개 설치하는 거예요. 3조 4천억 규모인데 이게 16%니까 여러 업체들이만 나눠서 지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요걸 개발을 하고 또 이제 운영도 해서 돈도 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업비는 5천억에서 1조 원 정도 추정하고 있고, 발전 기간은 한 25년 정도 발전을 한대요. 그렇게 보시고, 디지털 대성은 여기 또 부사장이 최근에 주식 사고 있죠. 그래서 매수를 좀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좀 주식시장 지지부진했고, 근데 그래도 좀 변동성 많이 줄었죠. 예. 근데 오늘은 조선방산이 별로 안 좋았어요. 좀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에서 안 좋았고, 반면에 오늘 반도체도 좀 부진했고, 다만 오늘은 항공주 좋았고, 코웨이 좀 못 올랐던 것 기업들이죠. 한국타이어 요새 좋고, 삼양식품, CJ 내수주 좋죠. 예. 그리고 크래프톤도 올라갔고, APR, 예. 그러니까 소비주, 증권주, 뭐 건설주, 항공주, 예, 여기가 좋았고, 삼성전기가 주도주에선 그래도 좋았습니다. 반면에 조선방사는 좀 부진했다. 코스닥은 오늘 저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오늘 소부장이 막 갑자기 급락했는데, 사실 우주항공도 그렇고 그냥 많이 오른 것들 다 던져버리더라고요. 예, 최근에 좀 수급으로도 올라간 게 있다 보니까. 근데 흔들릴 필요 없고요. 또 내려온다면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닌가. 사실 많이 올랐어요, 소부장도.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 크게 뭐 악재 나온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코스닥은 조금 이제 쉬어갔고, 코스피는 지금 잠깐만요. 네. 이게 여기 키보드가 왜 안 먹죠? 갑자기 안 먹네. 다시 껐다 켜야 되겠네요. 아무튼 코스피는, 예, 지수만 좀 보겠습니다. 예, 위에서 여기 전고점 돌파 앞두고 있는데, 이거를 바로 넘으면 진짜 강하지만 좀 옆으로 갈 것 같아요. 명절 전까지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되게 강합니다. 시장 강하고, 오늘은 개인이 또 팔았고, 개인들 아주 기민합니다.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 좀 그런 상황이고, 오늘은 일단 퓨리오사 관련주 MPU 육성한다 정부에서, 뭐 그래서 오늘 급등했고, 홈쇼핑 강했고, 건설주도 되게 강했죠. 예. 그리고 백화점 다 내수주예요. 롯데쇼핑, 네, 소매유통 오늘 뭐 이마트도 가고, 현대백화점, 편의점도 좋았고, 해운주도 오늘 좋았고, 대한항공도 좋았고, 뭐 제주항공 다 좋았습니다. 자동차는 한온시스템이요, 정말 못 갔지만 드디어 턴어라운드 할 것 같더라고요. 한국타이어한테도 좋죠. 그리고 증권주도 올라갔고, 그래서 좀 분위기 좋았고, 저희 회사도 이제 6,000원 참 어렵게 넘었네요. 예, 제가 5,180원에 갖고 있으니까, 예, 그래도 참 감사합니다 해야 되겠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건설기계, 예, 지금 오늘은 HD 건설기계 갔어요. 저는 좀 시간 걸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려오면 오히려 더 좋지 않나. 이제 늘리긴 좋은데 어쨌든 오늘은 올라가 버렸고, 건설기계 전반적으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오늘 우주항공, 반도체 장비, 반도체 많이 올랐던 섹터들 뭐 다 오늘은 빠졌고, 조선방산도 좀 쉬어갔다. 뭐가 잘못됐다 이거보다도 조금 쉬어가는 그런 좀 흐름이 일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고, 벌써 5시 반이 다 돼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고생들 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오전에 라이브 있으니까 라이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